직장 부모 친화 지수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직장인들의 육아 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국내 의료진이 개발한 건데요. 이 점수가 높을수록 아이를 가진 직장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거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런데 국내 대표 기업 150개를 분석해 봤는데요. 이 90점 이상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이 몇 프로 정도 될 거라고 보세요? 그래도 10%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0%라고 하네요. 정말요? 그럼 그 아래 양호 등급은요? 이것도 놀라지 마세요. 단 3곳 아유. 2%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럼 최하위 50점 미만의 취약 등급은요? 70.7%라고 하네요. 혹시 그럼 대기업은 좀 다를까요? 이 대기업 18곳도 우수 등급은 없고 양호 등급은 딱 2곳뿐이었다고 하네요. 아유.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들려주는 다양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는 시간 자기 전 토닥토닥입니다. 벌써 3번째 시간을 맞았어요. 어김없이 찾아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궁금하네요. 그런데 이번 주제는 맞벌이 부부의 육아 이야기죠?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주제와 관련해서 사연 보내주셨어요. 그만큼 이 문제로 힘든 분들이 많은 거겠죠? 맞아요. 더욱이 저출산, 인구 절벽 시대인 만큼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럼 어서 사연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치원생 세 남매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저는 둘째를 낳고 경단녀가 되었다가 어렵게 재취업에 성공했고 셋째를 낳고 다행히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친정 시댁 부모님들이 오전 오후 번갈아 가면서 돌봐주고 계세요. 하지만 최근 저희 친정어머니가 아이들을 돌보다 허리를 크게 다쳐 더 이상 아이들을 봐주긴 무리인 상황입니다. 시댁에서도 아이 셋을 하루 종일 보기는 어렵다고 하신 상황에서 또 경단녀가 되어야만 하는지 정말 고민입니다. 내년엔 큰아이가 초등학교를 입학하는데 12시 정도면 하교하는 걸 생각하면 정말 큰 걱정이에요. 하지만 아이 셋을 키우기에는 외벌이로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 갚아야 할 집 대출금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모님을 고용해 도움을 받고 싶지만 아무래도 양가 부모님이 봐주실 때보다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갑니다. 아니 제 월급이 다 그 값으로 나가야 할 판이에요. 그러니 남편은 차라리 일을 그만두고 아이들을 돌보라고 하는데 어렵게 다시 시작한 일이고 그만두고 싶지 않아요. 정작 남편 본인은 그만두고 아이 볼 생각은 전혀 없다고 하고요. 출산휴가, 육아휴직과 같은 제도는 법적으로 잘 보장돼 있는데도 저도 남편도 큰 회사나 공기업은 아니다 보니 남의 일인 것만 같네요. 저희 회사는 관련한 복지도 없고 신랑은 야근과 회식도 잦은 상황이라 혼자 아이들을 돌본다 해도 너무 힘들 것 같고 벌써부터 숨이 막힙니다. 남의 일 같지 않아요. 정말 공감돼요. 너무 안타깝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다 이 아빠보다는 엄마가 그 육아를 네. 어떻게 보면 책임져야 하는 그런 사회 현상 때문인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둘째 낳고 경단녀에서 탈출하셨잖아요. 네. 이제 셋째까지 어렵게 낳은 상황에서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절대 다시 놓고 싶지 않죠. 그 마음 제가 너무너무 공감해요. 이게 통계 자료를 보면요. 이 자녀가 어릴수록 이 경력 단절 비율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경단녀들이 일 그만두는 이유가 육아가 무려 42.5%를 차지한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가족 내에서 해결하는 게 맞지만 네. 그 외에 또 제도적인 도움이 더 따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국가 정부에서 마음 편히 이 직장 생활 할 수 있도록 육아 관련된 이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정말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사연 들어볼게요. 얼마 전 딸바보가 된 행복한 아빠입니다. 저희는 현재 와이프가 육아휴직을 하고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요. 아내가 복직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어린이집에 대기 신청을 해놓았지만 아직은 자리가 없어서
당장 아이를 맡길 곳도 없고 양가 부모님도 멀리 계셔서 아이를 봐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남의 손에 아이를 맡기느니 제가 휴직을 하고 아이를 돌보고 싶은데 알아보니 저희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쓴 남자는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다고 하더군요. 이 친구는 육아휴직을 다녀오니 책상 자체가 없어진 사람들이 많다며 만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모님을 고용하든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든 벌써부터 이 어린 아이를 하루 종일 부모 없이 떼어놓아야 한다는 게 마음이 좋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육아휴직을 하자니 걸리는 것도 참 많네요. 이 친구 말처럼 책상이 빠지지는 않더라도 승진이며 여러 가지 것들이 말이죠. 이 아내에게 휴직을 1년 더 해보는 건 어떠냐고 말해봤지만 되려 싸움만 났습니다. 자신이 힘들고 지쳐있는 건 모르겠냐. 내 책상은 빠져도 되냐면서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복하려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건데 참 답답하네요. 마지막 멘트가 정말 와닿네요. 행복하려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건데 참 답답하네요. 이게 정말 마음이 아파요. 이 3040 세대가 직장 생활에서도 가정에서도 에너지를 마구 쏟아 부어야만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옆에서 도와주는 또 가족들이 있어도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요즘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혼자 홀로 사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것 같고 네. 결혼을 하더라도 이제 출산을 주저하는. 네. 그래서 맞아요. 지금 그 저출산에 늪에서 지금 헤어나지 못하고 되려 지금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 지금 사연 보내주신 아빠가 또 아빠로서 고민하고 계셔서 저는 너무 반가웠는데요. 네. 이분이 꼬집고 계시는 그 부분, 영유아 시기에 애착관계 형성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절대적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 시간을 채울 수도 있고 본인들의 커리어도 놓치지 않을 수 있을지 필요한 제도 정말로 기다려집니다. 예. 실제 육아휴직을 사용 후에 해고 내지 불리한 처우를 당한 사례들이 많다고 하고요. 임신 포기각서를 받는 회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요. 육아휴직 사용자 수가 10년간 52%로 급증을 했지만 그중 여자 64%에 비해서 이 남자는 고작 1.8%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상대적으로 너무 비교되는데요. 너무 이상적인 얘기지 않을까 싶긴 한데 혹시 노르딕 데디 또 라떼 파파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복지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 있는 표현들인데요. 이 노르딕 데디는 노르웨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아빠들에게 적극 장려한다라는 그런 제도고요. 라떼파파는 엄마들이 유모차 끌면서 라떼 한 잔 마시듯이 아빠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나 봐요. 그래서 스웨덴의 라떼파파가 아주 흔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참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보기 드문 그런 광경인 것 같긴 한데요. 주말 외에는 그런 광경을 보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요. 본인들이 마음이 없어서라기보다도 문화적인 바탕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이렇게 아빠가 육아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이렇게 인식이 좀 새롭게 개선이 되고 또 그렇게 아빠가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주는 네. 이런 제도적 장치도 네. 좀 많이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은 직장인 분들의 육아 고민을 함께 들어봤는데요. 분명한 건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같이 아이들을 기를 수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 기업들도 정부도 이 문제를 공감하고 동참해야 할 것 같아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으려면 말이에요. 이 잠깐이었지만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조금이나마 저희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청취자 여러분 잘 자요.
자기 전 토닥토닥.